안녕하세요. 트루메스의 손태승입니다. 수성구 고등학교의 수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지금 이 짧은 100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육과정 이런 걸 잠깐만 살펴보면 요쪽에 있는 개정 교육 과정에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수능 출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과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등급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나오는 과목은 통합사회, 통합과목, 과학, 그리고 2학년 때 국어, 수학 요게 등급이 나오고 영어는 그대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어와 수학이 수능에서 중요해졌는데 문제는 내신이 5등급이었다는 거죠. 5등급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이 되는데 그건 현재까지 고1의 큰 틀을 짧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 요것이 바로 수시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전형이 적용이 되었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현재 9등급이었던 1, 2등급 학생이 1등급 4등급 중간 이상의 학생들이 2등급 그리고 5, 6등급까지가 3등급으로 편제가 되면서 1등급이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하지만 2등급이 되면 네가 잘하는 2등급인지 못하는 2등급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과목의 내신이 5등급제로 다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성적표에서 표준편차가 없어져요. 표준편차가 없어지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추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가지 방법으로 A, B, C 성취율의 비례를 본다든지 아니면 원점수와 평균과의 거리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나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가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지금 어떤 학생이 국어가 A 받고 실제로는 2등급이죠. 그 다음에 수학은 1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이고 여기 성취도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석차 등급이 있더라도 이 표준편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몇 등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죠. 지금은. 하지만 이제 표준편차가 없어요. 그러면 석차 등급은 얘는 상위 10% 안에 든다. 2등급 받았다. 그러면 상위 34% 안에 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은 성적을 등급만 5등급제로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2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이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이 내신이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1등급 받는 학생, 2등급 받는 학생의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1등급이 원래 1등급인지 아니 원래 2등급인지 이 2등급이 원래 아까운 2등급인지 아니면 4등급짜리가 2등급이 됐는지 이게 표준편차가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거 본 것처럼 국어, 수학이 좀 중요해진 거고 탐구가 4탐, 과탐이 1학년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포럼을 개최했을 때 그때 나오는 포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모집에는 면접을 좀 더 강화하겠다. 중요한 건 이제 정시 모집에 수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가 제일 처음에 있죠? 이수 내역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가 얼마냐, 성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 수행이 어느 정도 있냐, 세특을 보겠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수 내역은 이게 이제 2024학년도 현재 서울대에서 학생부로 뽑는 전형에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의예과는 핵심 권장 과목이 생명과학 1이고 권장 과목이 생투, 미적분, 확통, 기하가 되죠.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것은 보이십니까? 해당 모집 단위에서 학교 수업을 통해 필수로 이수하기를 권한 과목. 필수로 해라! 이랬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학생부를 이용해서 가는 전형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 확통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있죠. 그래서 이과 학생은 확통이 수능 범위 아니에요. 현재는 확통이 수능 범위가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확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선배들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시파 안 돼요. 이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는데 내신은 어떤 과목을 공부할 건지 그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입은 원래 내신 등급을 따서 대학을 가자 그러면 이제 비수성구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내신을 1등급을 쫙 받고 그리고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내신 플러스 활동 중심, 활발하고 이런 걸 막 즐겨하고 탐구를 좋아하고 그런 학생은 특목고나 아니면 수시형 자사고 아니면 수성구 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렇게 비교과를 좀 잘 해주는 그런 학교에 가서 대학을 가자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정시형 자사고나 아니면 수성구의 일반고는 거의 대부분이 내신이 좀 무너지더라도 수능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렸죠. 하지만 현재 예비고1은 자 이제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비교과 활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내신 1등급 학생이 너무 많고 2등급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내신만으로는 변별하기가 아주 힘들어졌다. 그래서 수능은 디폴트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리고 특목 자사해 가지고 3등급 하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으로 정시파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라는 학생들도 수능에도 학생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내신, 수능 그리고 과목 이수에 관련된 이 활동 요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중학교 때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죠. 이게 이제 동도중에서 지금 올해 2024학년도 1학기의 성적이거든요. 국어 A를 받은 학생은 지금 요걸 5등급제로 바꾸면 2등급이고 B를 받으면 3등급이에요. 그다음 수학은 A를 받으면 2등급이고 B를 받으면 3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2등급은 공부를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3등급은 평균 정도의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동중입니다. 동중은 국어 A를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 5등급제로도 A가 돼요. 하지만 B를 받으면 3등급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A를 받았지만 벌써 3등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A가 28.3%이기 때문에 요게 평균이고 28.3%. 그럼 2등급이네요. 잘못 적었네요. 어쨌든 요 학생이 수학이 만약 B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3등급이죠. 이건 2등급이고 3등급이에요. 어쨌든 지금 중학교 때 A가 나왔다 B가 나왔다 라는 걸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얘가 실제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 원래 좋아했던 적도 없다라는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자, 그래서 반에서 몇 등을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반에서 이렇게 되지만 새로운 등급에서는 24명이 보통이라고 보면 반에서 2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8등까지는 2등급이고 16등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한 반에서 2등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어렵죠. 8등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8등 했다고 해서 잘하는 학생이냐? 24명 중에 8등이 잘하는 학생이냐? 그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1등급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받는 성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2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좀 불리해진다. 자, 수성구 고등학교 수학 내신의 문제점은 대륜고, 능인고, 대고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은 5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마킹까지 생각하면 45분. 서술형 답안지 적는 거 생각하면 35분 컷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수성구 고등학교는 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난이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 그런 학생은 수학이 어려운 학교에 가면 상대적으로 좋겠죠. 남학교 같은 경우는 능인, 경신 이런 학교가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아요. 여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여고 그리고 해화, 정화 이런 학교가 난이도 높고 그리고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내가 수학을 좀 덜 하고 있다.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만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수학이 좀 쉬운 학교를 가시는 것이 좋겠죠. 자, 수성구 대부분 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은 이 표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대수 미적분 1, 2학기 때 미적분 2 확통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드는 문제점이 뭐죠? 2학년 때 할 게 너무 많다. 한 학기에 수학을 2개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과학도 1학기에 2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학 2개, 과학 2개면 2학기 부분을 선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선행은 언제 끝내야 될까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선행을 나간 학생은 선행 심화까지는 마무리 좀 되어 주셔야지 우리가 1등급, 2등급 이런 거 싸워볼 여지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선행이 좀 늦어요. 이런 학생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트루메스에서는 이 빠른 선행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통수학 1까지 완료한 학생은 11월 16일에 공통수학 2 5주 완성반이 개강이 됩니다. 이 반은 주 2회 10회로 공통수학 2의 개념을 완성한 후 겨울방학 때 집중몰입 대수 미적분 1을 통해서 미적분 1과 대수라는 이 복잡한 부분을 윈터스쿨이거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수업을 해서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까지 완전히 끝내고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하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3월 되기 전까지 대수 미적분 1을 끝낼 수 있어요. 만약 대수까지 끝낸 학생이다. 그러면 미적분 1 5주 완성반을 수강을 하고 미적분 2 확통 집중 몰입으로 미적분 2와 확통의 개념까지 완전하게 다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 미적분 1까지 끝냈다. 그러면 11월 16일 이후에 개설되는 공통수학 2 심화문풀 7주 완성. 얘는 주 1회 수업입니다. 요걸 끝낸 뒤에 미적분 2 확통 역시 집중 몰입으로 미적분 2와 확통을 할 수 있고 미적분 2까지 다 끝냈다. 이런 학생이 좀 상위권 학생 중에는 많을 건데요. 그런 학생은 11월 중순에 공수 2 심화 문풀 질주 완성을 하고 그리고 대수 미적분 1 확통 심화 집중 몰입반으로 킬러 문제와 그리고 수능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11월에 5주 단기 완성으로 공통수학 2를 하고 대수 미적분 집중몰입 연기하거나 미적분 1 선행한 뒤에 미적분 2 확통 집중몰입 연기하거나 확통 5주 완성을 한 뒤에 그 다음 대수 미적분 1 확통 심화를 하거나 아니면 미적분 2 확통 개념 집중몰입을 하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맞는 고등학교는 어디냐? 자,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내신, 수능, 그리고 정성평가를 모두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1등급이 아주 중요하고 과목 이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학교로 가면 그 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학교별로 특별한 교육 과정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교육 과정을 만든 학교.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배운 학생들은 바로 그 학교다라고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일부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는 현재 이런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과목 이수가 중요한데 과목 이수를 어려운 걸 못하게 되는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학업 능력이 떨어진 학교는 이제 내신 따기 위해서 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가더라도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만 그래도 내신은 잘 나오더라도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학교 참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른 선행을 원하는 그리고 빠른 선행을 꼭 해야 되는 학생은 이런 식으로 5주 완성, 공통수학 2나 아니면 미적분 1이나 확통 5주 완성을 한 후에 1월 달에 시작하는 집중 몰입반. 집중 몰입반은 9시부터 3시 40분까지 담당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까지 그리고 과제까지 마무리 시키고 하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월화 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만 하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집중몰입반을 통해서 3월 입학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진도를 마련할 수 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 100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물론 쉽진 않을 거지만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